그 5차 총회 날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아사달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저희가 신일인명사전 학교 보내기 서명전을 광장에서 할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5년 됩니다. 그때 만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역신에서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사회도 맡아주셨습니다. 일부 사회를 맡아줄 김오대 목사님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 저는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제5차 총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회 일부 순서를 맡은 역신의 종교분과위원 김기무대라고 합니다. 오늘 일부 순서에 앞서 저희 역신의 지난 5년간 시민네트워크가 걸어온 활동에 대해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어디 갔습니까? 연습할 때 저희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는 처음에 시작은 고양시에서 신일인명사전을 전국 학교에 이제 보내면서부터 그 시작이 발언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일인명사전을 각 학교에 지급해 주는 것 이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보다 저희는 그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신일인명사전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시작된 저희는 이제 차후에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형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총회를 첫 발대식을 갖고 시작하여서 현재 5차 총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각계각층에서 저희 단체에 여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힘과 도움으로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어린 세대들의 역사 교육관과 역사 의식의 부족 그리고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문제는 단순히 어린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역사의식 부재와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상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과서와 그리고 역사관 그리고 식민사관 타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독립적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를 축하해 주실 축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해 주실 분께서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께서 축사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덕일 소장님께서 이 축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 바로잡기 시민연대에서 이제 축사 부탁을 받고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되나. 여러분들 이 활동 오래 해오셨으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교육 바로잡으려면 무엇이 올바른 역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가 뭔지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여기에, 저도 물론 저 고등학교에서 반대 뒷거리 강연도 하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국정교과 박근혜 정권 때 만들던 국정교과서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그 거민정 교과서로 돌아가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또 없으시죠? 사실 국정교과서와 거민정 교과서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두 차이라는 것은 이제 근현대 쪽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고, 그 앞부분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교육을 바로 세우자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근현대 부분만 약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교체하고 쓰면은 올바른 역사교육이 되겠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의 족보를 쓸 때 시조부터 바로 세워야 족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역사라는 것은 아주 먼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공자께서 일이관지란 말씀을 하셨죠. 일이관지는 뭐냐면 여러 구슬을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는 건데, 우리 사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근현대는 진보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서 조선 중기만 가면은 이완용이 당시로 있던 노론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더 고대로 가면 조선 통독교의 관점으로 보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의 현행 국정이고 거민정이고 이 교과서 체제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다른 역사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정 논란이 됐고, 그 이전에 거민정이었고, 그 아주 전에 또 국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정권 때 국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왔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미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운동을 혼자 해왔어요. 제가 쓴 책 중에 역사에게 길을 묻다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6, 17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제가 이미 국정교과서 문제를 파시즘의 산물이라고 써왔습니다. 그거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돼가지고 폐기가 됐으면은,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교과서 만들어보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운동에 앞장서셔야 되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에서도 여러분 같은 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쓰는 교과서 공청회 할 때 여러분 같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 원래 공청회했어요. 그래서 그 공청회 하는 거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육청에 물어가지고 모른다 그러고, 어떤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청에 물어가지고 공청회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러고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끼리 몰래 했어요. 지난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됐으면은 새로 교과서 만들 때는
그야말로 널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네 몰라 합니다. 왜 몰라 하냐면 국정이고 검인정이고 전부 다 조선통독부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데만 조금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라는 차이가 있고 그 이전은 그대로 다 청독부관장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려의 북방경계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북방경계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국정이나 검인정 똑같습니다. 고려의 북방경계가 서쪽은 압록강 끝에서 동쪽은 원산만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한반도에 3분의 2 남짓도 못 차지한 아주 그런 나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따로 혼자 공부 안 하셨으면은 고려의 국경은 압록강 서쪽에서 지금 원산만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사료에 그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려 국경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1차 사료를 봐야 됩니다. 1차 사료가 뭐냐면 당시에 쓴 사료,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나 아니면은 당시 고려 시대 때 전속했던 중국의 왕조들, 그러니까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 뭐 요나라 이런 나라들의 정사를 봐야 되죠. 그 정사들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려의 북방 강역은 동북방 강역은 중앙강 북쪽 700리 공험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만강 북쪽 700리가 고려의 북방 강역인데 우리는 그보다 2000리 끌어내려갖고 원산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원산이라고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47억 원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론 만들다가 사초된 그 지도에서도 고려의 북방 강역을 원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왜 원산으로 왔는지.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진해병이라는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그쪽이야라고 한 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이냐면 저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라는 데서 그 국보를 조금 받아가지고 고려 북방 강역이 원산이 아니라 지금 공원진이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 2월 8일에 한국 고대사학회를 비롯해서 14개 학회가 저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했어요. 그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감사해달라고. 고려의 국경은 원산이 맞는데 왜 자꾸 두만강 북쪽에 있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 안 하고 이 시위했어요. 감사 청구했어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 역사교육 바로잡기 시민운동을 하실 때 지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말도 안 되는 총독부에서 만든 논리들이 그대로 관철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많은 숫자로 모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은 역사교육 잘 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정확화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 가서 그렇게 감사 청구하고 시위할 때 믿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6월 8일 날 그 감사 청구를 하고 나서 2월 12일 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도영이라는 동북아 역사기관 이사장 이 사람이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북아 역사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들던 지도인데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30억을 더 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래갖고 국회에서 개입해가지고 국회 동북아 특위 쪽에서 저보고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그 지도를 제가 그 지도 보고 짤막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첫째, 북한 강역을 전부 다 중국에 남겨놨는데 중국에서 북한 유사시에 북한을 차지하고 이거 우리 거다. 대한민국 정부 발행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또 하나 이거저거 다 빼고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독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도에. 독립운동사는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사는 한 장도 안 그리고 식민지식이 조선의 행정구역 이거는 13장이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이름 자체도 식민지식이.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행정구역 명칭이 어딘지 그걸 그렇게 열심히 달달 외워야 됩니다. 독립운동에는 한 장도 없고. 그래서 이 지도가 폐기가 됐는데 이 지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서 시위하고 나서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이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1일 날 저 광화문에서 이제 3.1 민회하고 함께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범시민연대가 결성돼가지고 이제는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제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016년에 저희 보고 저 강단사학자들하고 같이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그 남남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고 중국의 모든 사료들은 지금 하북성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북성일 때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답사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이 만찬 자리에서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저쪽 테이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가 일본 거라고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못 자르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동북아 역사 지도 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지도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야, 이 개엑세스들아, 대한민국 국고 가지고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야 될 거 아니냐, 독도는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이 개엑세스들아. 그런데 5개월 후에 또 안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폐기된 지도인데 이 지도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래서 이게 요즘 보면은 저희같이 이런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마치 지금 막 대통령은 올바른 쪽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래 돌아가는 거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해방 공간에서 비군정이 잡고 있을 때 일제 친일 고등계 형사들이 또다시 독립운동가들 잡아다 가지고 고문하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아주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역사 교육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무조건 잘하겠거니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이리관지하는 역사 교과서 쓰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데 해체가 돼야 되고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시외 국사 관련 국책기관이 쓰는 예산만 연간 1,000억 원이 넘어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중국의 동북공정이바지하고 일본 고구파 역사관에 이바지했던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해가지고 다 저 식민사학계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총회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지난 3월 1일 날 그 혹한 속에서 저녁 6시간에 저희 쪽 행사는 꽉 찼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저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 정권 때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진짜 저희 같은 사람은 이 나라를 또다시 망할 수도 있다는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총회를 축하드리면서 또 다음번 내년쯤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이제 우리 역사교육이 바로 잡히겠구나라는 최소한의 희망은 가지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공연을 해주실 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금산조합 한수리 부법을 전수하시고 시소리 작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자연의 노래 대표 김평구 가객님께서 축하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보았다. 역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장 찢고 동학년 황토현에 김년 3월에 4.19에 5.18에 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가슴이었다. 하늘물 하나를 묻더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 닦아놓았다. 돌에도 나무 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강산을 채웠다. 태양과 추수와 사랑과 노동,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끝나지 않을 영원의 하늘. 감토는 가는 곳마다 착취와 굶주림, 우리들 밥그릇에 반은 눈물이었지. 언제나 우리들 밥그릇에 반은 눈물이었지. 우리끼리 익어가고 싶은 밥에, 너와 나의 쌀밥에 누군가 쇳가루를 뿌려 놓았지. 백성들이여, 가도 가도 끝이 없을 행렬이여, 모두 떨쳐나오라. 척양척에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하리요. 그날이었지. 압제 하늘 아래 어둠을 되쏘아보며 횃불처럼 우뚝한 손과 손, 발과 발, 지금도 들려오는 함성은 우리의 것. 지금도 들려오는 함성은 우리의 것. 만인의 합을 위하여, 만인의 땅을 위하여, 만인의 희망을 위하여, 만인의 밥을 위하여, 만인의 땅을 위하여, 만인의 해방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들 심장은 뛰고 있나니.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갈라진 우리 누리, 우리뿐일세, 우리뿐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뿐일세.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희망의 큰 춤추며. 남누리 북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희망의 큰 춤추며. 남누리 북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세 함께 가세 동의의 큰 춤추며 남녘 땅 북녘 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녘 땅 북녘 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녘 땅 북녘 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김주성구 가객님께 다시 한번 다음 순서는 축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시는 강민 시님과 유순애 시님께서 강민 시님께서는 물은 하나 되어 흐르네, 그리고 유순애 시님께서는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외할아버지의 넋을 기리며 라는 제목으로 축시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민 시님께서 물은 하나 되어 흐르네로 축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 예정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순애 시인을 만나서 오늘 여기서 장화권 선생님이 주최하는 모임이 있다고 그러길래 무조건 왔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장주환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 뵌 일도 있고 그분의 사상기에다가 시를 쓴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함석헌 선생님이 하시는 시월의 소리에다가 장준현 선생이 용장을 드리는 시를 쓴 일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장호건 선생은 지난번 작년에 촛불 집회 때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서 새삼스럽게 인사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그러는데 유순희 시인이 마침 제 시집을 가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나 골라서 읽겠습니다. 장주환 선생이 영전에 바치는 시를 낭독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그 시가 이 시집에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혹독한 유신 독재 시절에 겪었던 저희들의 피 같은 경험과 어쩔 수 없는 그런 묶음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를 여기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는 물은 하나 되어 흐르네. 무슨 뜻이냐? 우리 통일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유신 독재를 하는 그 사람들과 그 이후에 군사 독재를 하는 이 친구들이 우리 남북의 통일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호련히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강변에 느닷없이 시체가 버려지고 이래가지고 의문사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두 가지의 뜻을 여기에 포함해 있습니다. 그때 올바르게 똑바로 말 못하고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은 하나 되어 흐르네. 노을 비킨 유연한 강물에 너의 짧았던 생애가 눈물로 피는데 아이 너는 강둑에 낙엽이 진다. 사랑도 가는 스산한 계절. 너는 사자였지. 아니 호랑이였지. 여린 한국의 창호지에서 시정으로 지쳐나와 눈을 뜨고 발톱 낯가라온 사납지만
착하디 착한 호랑이였지. 못난 놈 잘난 놈 보다못해 뛰쳐나온 한국의 호랑이였지. 무리야 막힌들 못들으리야 잠시 구현디언 넘쳐서 그러지. 영산 낙동 금강 한수 살수 투안 압력 마가동 물은 넘치고 물은 하나 되어 흐르네.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외할아버지의 넋을 기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순예입니다. 방금 시 낭송해주신 저희 강민 선생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신 우리 시단의 선배님이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지금 사망 통지서만 받으셨는데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직도 그걸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시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외할아버지의 넋을 기리며 유순예. 형님아, 아버지가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내미 잘 살게 해줄게. 일도 안 된 갓난아이에게 유언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남기고 일제 강제징용군으로 태평양 전쟁터에 투입되셨다가 사망 통지서로 돌아오셨다는 외할아버지의 해군 신상 조사표를 심장에 새겨둡니다. 창시명 군나무라 청룡 본적 제국주의도 식민지군 썩어 빠지면 죽으리 557번지 출생 소속 15연대 소재지 뉴기니아 신분 공원 공장 채용 징용일 1942년 7월 3일 3월연도 1943년 1월 2일 3월 장소 기로와 전쟁터에서 행방 불명 요코하마 인사부장이 사망 통지 완료 공표 년월1 1944년 3월 31일 전몰 9분 전사 인정 상황 기루와 방면에서 작전 중 행방불명 육상 전사 유골 없음 유품 없음 판송 1948년 2월 3일 봉급 1001엔 인양비 270엔 장례비 70엔 부조금 1080엔 꿈에서도 만난 적이 없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주저리 차려놓는 늙은 엄마의 넋두리를 심장에 새겨둡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이 미리 잘라두고 가신 머리카락과 손톱은 제가 잘 묻어드렸어요. 야수꾼이 신사인지 시체인지 쓰레기인지 그곳에 발목 묶인 비둘기들의 서러움을 달래주고 계실 아버지, 당신의 명부만이라도 반드시 모셔올게요. 폭격들이 먹어치운 아버지의 뼈와 살점들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100일도 안 된 어린 것이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어버린 칠순의 할머니가 되어버렸지만 당신의 위패라도 모셔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게요. 두 귀 시퍼렇게 열고 있을게요. 넉넉한 바람이라도 되어서 돌아와 주세요, 아버지. 기다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출시로 함께해 주신 시인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순서는 저희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실천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시상의 의의는 특별히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수고하신 단체의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함입니다. 시상은 저희 역신의 대표님이신 아사달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시상자이신 사단법인 파도선 이정희 대표님과 박한갑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네 분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법인 파도선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또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입법투쟁 등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역신의 실천상 시대가 주는 정신장애의 불안한 파도를 안고 부단히 시대와 불화하는 파도선을 응원하고 연대하고자 사단법인 파도선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3일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대표 아사달과 회원 모두 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로 파도선의 이정화 대표님과 박한갑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네, 잠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선의 이정화라고 합니다. 이 역신의 5번째 정기총회인가요? 네,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역신의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오랜 동안 아사달님께서 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하는 투쟁하는 과정들을 열심히 지켜봐오고 때로는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사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저희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저희 문제 역시도 역사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국의 수용시설에 갇혀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의 현실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일제 식민지의 장제라는 거죠. 저희가 역사가 청산이 되지 않았고 적폐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격리 수용되게 됐습니다.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도 장애인들도 아픈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거나 격리한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이런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정신분야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미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만 명이 인생이 박탈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신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연대를 하면서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과도 함께 연대하면서 좋은 세상,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엔젤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문경숙 대표님께서 진도 부춤으로 축하 공연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 진도 부춤 함께 공연을 관람하겠습니다.
자리를 축하해 주신 우리 코리아인젤 임경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 다음 순서는 적폐청산이 평화다라는 제목으로 사상계 장옥원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장옥원 대표님께서는 고 장균하 선생님의 장남으로 희망시민연대 이사장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을 위해 헌신해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던 장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도 뵙게 되고 먼저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소리가 역산의 아소달 선생님께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무슨 강연을 할까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뭘 또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적폐라는 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적폐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사전에 나온 거는 적폐라는 것은 누적된 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박근혜를 폐위 소위 말하면 끌어내서 감옥에 넣으면서 새로운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적폐청산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적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소위 말하면 역사넷하고 2년은 지금부터 5년 전에 역사넷이 창립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소달 선생을 만나고 그때 처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에 아마 2013년 정도 되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9가지 조항을 들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적폐란 얘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내 처음 5년 전 창립할 때도 이 적폐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적폐청산. 이 적폐청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폐라는 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과 그러면 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의 생성이라든가 역사 이 적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럼 이 적폐라는 거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적폐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폐의 대상과 적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했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모두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간 시점, 우리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겠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 또 그 당시 촛불을 들고 과음을 했었던 많은 시민들 조금 회의와 가깝증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적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게보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 좀 드려야겠습니다. 적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것은 그냥 사회에 돌고 있는 부패나 부정을 갖다가 우리 정리해달라,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것은 이 나라에 깔려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법조계, 군, 검, 경, 이 천만에 걸쳐있는 잘못된 사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주범들, 그리고 주범 앞에서 이것을 처음 마름들, 그리고 여기서 기득을 부리면서 눈치 보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 나라 국민 위에 있는 기득층이라고 누리는 자들, 즉 국민과 갑과 을 관계를 맺어서 갑질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우리가 항상 그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을로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던 국민들, 왜 을로서 피해를 받았냐? 바로 갑질하는 것들 때문에. 갑질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 적폐라는 원조들이 이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내다보면 이 적폐 뿌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째, 적폐의 뿌리는 조금 전에 우리 또 시인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아까 나오셔갖고, 또 일제시대 때 징병관리다가 또 많은 희생을 당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민족, 우리 민족의 역사, 또 교육에 대해서 식민사관으로 우리 국민, 우리 자라는 세대를 갖다 왜곡시켜놓은 소위 일제, 친일 적폐가 사실은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인 것이고, 이 친일 적폐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은 매국적 적폐와 직업적 적폐가 있습니다. 매국의 적폐는 우리가 1905년부터 시작됐었고 1910년에는 병탄이라든가 늑약, 이때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미 이들은 고인이 아니라 죽었고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이 나라 살아남아서 적폐의 뿌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과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소위 식민지된 이후에 일제에 소위 충성을 하고 몰입의 노릇을 한 관료를 하면서 국민들을 핍박을 했던 이러한 친일 세력, 직업형 친일 세력이라고 하겠죠. 이런 부류들이 바로 적폐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이들은 숙미로, 즉 미군 군정 하에서 미군이 동북아 전략으로 이 한반도를 갖다 동북아 패권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소모시키는 전쟁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꾸몄을 때 거기에 빌붙어서 미국의 미 군정의 의도대로 이 나라의 민족 반역 세력과 합세해서 이 친일들이 이 나라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자들은 우리 민족 세력을 척결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 나라는 소위 말하는 민족 반역 세력들의 적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영웅으로 둔갑질하면서, 그리고 민족 진영의 세력들을 전부 말살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들의 마른들을 키워놓고 그들의 또 동조자를 키워놓고 이들은 서서히 이 나라를 적폐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만이라는 자가 사익으로서 이제 떠나가면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라는 그 당시에 야쪽에 있었던 당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혼란한 정치 상황에 그들의 기득을 위해서 나름 또 다른 적폐의 형태를 띈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서 정치인들의 40%가 일제시대 때 지주계급에서 많은 수탈을 했던 그런 분들이 한 40%가 정치에 들어와 있었죠. 그들은 이 나라를 갖다가 올바른 나라를 만들지 않고 국민이 깨어나는 게 싫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게 싫고 그들이 적폐 세력으로서 이 나라의 기득을 누리고자 하려면 국민을 갖다가 탄압하고 무식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친일 민족 사관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왜곡된 역사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었죠. 지난번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역사 교과서 누구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일부 의식이 있는 민족 진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역사 교과서 고치는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적폐, 기득을 갖고 있는 이 적폐들의 생존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 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왜곡된 우리 역사를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적폐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국 적폐가 있죠. 이 매국 적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만큼 팔아먹었느냐. 결국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 문제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자존심 없는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 적폐 얘기만 하면은 화가 너무 나고 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폐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갖고 정부가 미흡하게 했을 때 안정을 넣는 수밖에 없다. 첫째, 우리 적폐 청산을 하려면
정치를 손들어 해갖고 경제, 법조계, 학계, 문화, 검, 군, 경,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포진하고 있는 모든 적폐를 정리 청산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쉽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해야 될 적폐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청산해야 될 적폐는 1만 명 최소, 정리해야 될 적폐는 한 10만 명, 교화해야 할 적폐가 한 100만 명, 최소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적폐의 뿌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어떤 한 분이 너무 관대하다. 10,000명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10만 명을 청산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후에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친일 부역자들, 적폐의 뿌리들 이를 청산하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그 당시 골라낸 사람 수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우리는 벌을 주지 못했죠. 왜 그랬느냐? 아시다시피 바로 적폐들이 그걸 막았기 그래요. 그 적폐가 누구냐? 첫 번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정을 하면서 미래 한반도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지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적폐가 아닌 민족 진영의 우리 지도자들, 백범, 김구 선생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제거하려니까 소위 친미, 순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과 사회인사들을 이 권력 구조에 포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능이 늘어서 소위 경험이 있는 일제시대 때 소위 총독부에서 민족을 대신하고 우리 민족을 못살게 입고 수탈에 앞장서서 도와줬던 그러한 민족 반역 친일 분자들을 소위 군정에서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 권력을 준 그 사람들은 이승만 휘하로 들어가서 소위 자기네들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방해했죠. 아시다시피 반민특위가 된 지 1년도 안 돼갖고 민족 반역한 친일 무리들, 적폐 무리들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하고 다 체포했습니다. 요새 말하는 검찰총장, 반민특위에 우리 적폐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반민특위에 검찰총장격 되는 사람 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용공으로 뭐라 그렇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갖고 간첩이라고 적폐를 청산하게 한 민족 진영의 국회의원 8명인가를 체포를 하고 문을 닫게 만들죠. 이것이 그들이 이 나라에 적폐를 뿌리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뭘 했느냐? 소위 이 나라 사회 각계에 심지어는 요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화계까지 또 종교, 학계, 법조계, 군, 검, 경 근데 소위 적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죠. 그들은 마름들이 돼가지고 적폐 마름들이 돼가지고 자기네 기득을 누리기 위해서 국민과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폐들이 기득을 누리고 국민에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건데, 두 번째, 그런가? 세 번째는, 아, 그렇구나. 자신들의 삶과 교육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구나.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사고를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잘못된 이 적폐들이 이 나라를 망친 일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식자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기 시작했죠. 그것이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가 그 내외 굉장히 힘든 혼란스러운 어떤 일들을 겪고 있어요. 해결할 일이 너무 많죠. 국내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엊그저께 3.1절날 제가 탑골공원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우리가 내가 축하해줘야 될까? 축하해야 될까? 솔직히 저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내년이면 3.1절 100주년 되는 해인데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도대체 이 나라 우리 민족끼리도 한쪽에서 성적이 들고 태극기 들고 한쪽에서는 또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 이런 짓거리 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적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우리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자체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아갖고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삶에서도 무엇이 적폐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적폐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적폐의 원형들 뿌리들은 거의가 지식층입니다. 지식층, 소위 엘리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적폐와 관계돼서 우리 지식층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민족 반역, 민반의 적폐 엘리트, 지식인. 또 하나는 나약한 소위 행동하지 않는 기회주의 지식인. 이 두 부류로 나눠 봅니다. 우리 일반 백성들은, 99%의 백성들은 순박하고 또 순종하고 소위 이런 엘리트들처럼 머리를 갖고 장난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걸 이용한 것이 소위 민족 반역 세력의 엘리트들이라겠죠. 지금 이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식자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배움, 조그만 지식 배워서 그거 갖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흘러나갔습니다만.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북적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국내외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적폐들을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적폐 중에는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폐들이 뿌려놓은 적폐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동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적폐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다, 방법이다 하면서 거기에 어울린다는 거죠. 이들은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가압적으로 이 적폐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수긍하고 따라왔습니다. 깨어나야 되겠죠. 이 일제 친일과 우리나라의 지금 관계에서 적폐들이 이런 적폐의 원흉이 친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적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군사 독재입니다. 박정희가 처음으로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 나라를 유린했을 때 그 자도 일제치하에서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아주 적극적 친일 직업인이죠. 군인으로서. 이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적폐 세력, 친일의 관료들을 다 끌어모아서 또 다른 형태의 적폐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가 소위 말하면 요새 말하는 극우 우익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 영남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를 불러앉혀놓고 얘기하거든요. 장 선생, 그 정도 갖고 적폐라든가 소위 독재 세력들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 적폐, 그때는 적폐라는 얘기 별로 안 썼어요. 소위 박근혜를 위시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소위 이 적폐 세력들의 분포도와 그들의 숫자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교수님들, 그 당시 영남대학에서 쫓겨난 교수님들에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박근혜 같은 허상, 저는 박근혜 허상이라고 봅니다. 문해충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적폐의 마름들이 세워놓고선 자기네 기득을 누리려고 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득을 누리려고 하는 그 하나의 허수아비인데 어쨌든 그 허수아비를 위주로 해서 이 적폐가 부려놓은 인간관계 수가 친위대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의 적폐가 친위됩니다. 그럼 거기서 붙어먹고 사는 또 다른 기회주의자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무서운 숫자가 대한민국의 적폐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그런 걸 또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어떠한 적폐가 또 우리나라에 생겼냐. 소위 통일을 저해하는 분단 적폐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분단 적폐는 간단해요.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되고
갈라져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과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기득과 자신들의 이해, 지위, 여기에만 연연해갖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길 테니까 꼭 분단이 돼서, 그래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걸 다 유지하겠다 하는 소위 분단적폐. 이 분단적폐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탄핵으로 박근혜만 몰아냈다고 해서 이게 된 거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분단적폐의 원인이 누군지 알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촛불 시위로 만들어준 이 정부 내에도 분단을 원하는 적폐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어떻게 들어갔느냐? 현재 이 정부를 끌고 가는 일련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조차도 우리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친일파라든가 군사독재 세력들, 지금 소위 빨간 옷들 입고 다니는 홍씨라든가 이런 쪽에,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쪽 정치권에서 그들은 아예 우리 제쳐놨습니다. 이미 압니다. 이들은 적폐고 적폐 마름이고 적폐 몰입애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싸움해야 되는, 싸움해온 소위 민주 자유진영, 민주화 세력, 왜 이게 결여되어 있을까?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움을 했지만 정치 권력을 앞세우고 정치 권력을 쳐다보다 보니까 소위 민족의식과 역사, 그 다음에 적폐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참 큰일 나구나. 그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 청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이 정부에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4년 후 이 적폐들이 다시 이 나라를 유린하고 견뎌질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가시와 보이는 책상 위에 보이는 권력만 빼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음 먹으면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조리 성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죠. 미국과 일본은 전 정부, 우리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우방이라고 하지만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무리들이죠. 해방 후 군정 3년, 그리고 해방 전 가스라 대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작전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친하게 지내고 동지로 삼고 그들의 하수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이 적폐, 친일 세력, 군사 독재 잔재들이죠. 이들이 만약에 정치권에서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지죠. 그때 촛불도 없습니다. 촛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면 1965년도에 미시아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일 군사 협정이라는 걸 협력 지침을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한반도에 유사시 미국 또 일본 국민을 철수시키는 계획이다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본군이 일본 자에다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끈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이즈미, 그 당시 고이즈미가 쫓아다니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협정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위대가 이제는 해외로 파병까지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는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걸 만들고 그 내적에는 또 엄청난 음모가 또 서려 있습니다. 이런 미시아 계획의 일전에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이 우리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사령관에게 군사 작전권을 위임시켜주면 결국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되겠죠. 다행히 이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폐를 청산 안 하고 내겨지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친일에 근거를 한 이 모든 적폐 무리들은 4년 내에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청산할 거냐? 현재 이 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공약을 내세우고 청산하자고 들여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연결된 고리가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가서 개혁 또 각 부처에다가 부패한 것을 잡아내고 개혁을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요식행위를 하는 모양인데 일개 장관이 가서 수천 명의 직원들하고 부패하고 적폐 세력에 돼 있는 그들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참 힘든 싸움이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정부에게 이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야사다 선생님께서 적폐 청산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적폐 청산과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지금 연관관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쳐놓고 잠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말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시아 계획이라든가 이번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이 나라를 보고 있다든가 미국이 어떤 형태로 이 나라를 보고 있다든가 그래서 친일에 근거를 한 적폐, 뿌리 그리고 군사 독재와 분단, 적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청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자기는 우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죠. 또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50년사를 일본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그 전략을 위한 전초 기지로 봅니다. 일본은 그 후방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데 후방 전쟁 기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걔네들의 전략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미국은 일본을 감싸고 일본이 지원하게 돼 있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는 얘기들입니다만, 사실 우리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 한반도는 이미 미국 군정에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미래의 존재를 갖다 이미 계획을 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미국하고 소련, 중국 등이 분할 통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일본 열도는 미국의 뒷주머니에다 숨겨놓고 엉뚱한 애매한 우리 한반도 이거를 분할했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전 해방 후에 우리 정치권 또 군정시대 때 우리 정치계에서 혼란스러운 이 48개가 되는 정당이 난립하면서 또 민족 반역 친일 세력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과정에 이것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미국의 의도대로 이 나라가 적폐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매천 황현 선생이 쓰신 시인데요. 새와 짐승도 울고 강산도 찡그린데 무궁화나라는 이미 사라졌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도 없고 옛일을 돌아보니 문자나 좀 안다는 사람들 인간 되기가 어렵구나.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자들, 지식층, 소위 엘리트란 잘못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지혜 없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집단 기득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몇 년 전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일본의 사사사인가 일본 극우재단의 돈을 갖다가 동북아재단이라든가 연구소를 차리는데, 제가 총장을 그냥 귀싸대기 때리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냐 그랬더니 안 합니다 하더니 결국 연구소를 신촌 모텔에 밖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에 대학교 교수들이라는 자들이 가서 그 돈을 받았고 대한민국 역사와 동북아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자들이 무엇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폐를 꼭
대청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장호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우리 고마움의 제5차 정기총회로 진행되며 순서의 사회는 저희 역신의 역신의 대표이신 아스달님께서 의장으로 이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록강 행진곡과 신흥무관 무관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에 악보를 참조해서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요. 아까 우리 육순이의 시인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강제징용되신 할아버지시라고. 저희가 어제까지 3일장으로 출연해드렸어요. 이번에 무연고 33인하고 유연고 31인 해서 34분 그 징용되신 분들 저희가 3일장을 치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용밀이 여기 납골안에 계십니다. 어제로 끝마치고 저희가 DMZ까지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영선 씨하고 같이 진행했는데 저한테 또 이 노래를 부탁해서 이렇게 갑자기 부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압록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패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복이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여기 의상 압록강 행진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흥무관 학교 교가예요. 그러면 좀 박수 조금씩 치면서 하면 더 신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구로 흥룡대원 남의 영조에 여러 만대 헌원자선 어버 기르고 동에서
맡기고 종서를 만드니지요. 우리 이 배달나라에 우리 이 자손들이라 가슴 치고 눈물 보여 통곡하여라. 지옥의 승문이 온다. 3절입니다. 발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고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요. 새 나라 세울 이기요. 우리 이 배달나라에 우리 이 청년들이라 두팔 들고 고함 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 깃발이 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방금 노래를 불러주신 최정자 선생님이 뒤에서 맨 뒤에서 찬바람 부분에 앉아서 안내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짐이 무거워서 들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남양 죽향도가에서 대대포라는 막걸리 한 상자가 20병 들어있습니다. 저 혼자 다 먹다가 죽겠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셨다가 한 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무실로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은 우리 저 5주년 기념 컵 그거 꼭 하나씩 챙겨 가시는데 사실은 그냥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뭐 들고 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누가 들고 갔는지는 좀 알아야 돼서 성함을 좀 써주고 개수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해서 좀 기록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뭐 책이라든지 티셔츠 필요하신 분들 저 소녀상도 있습니다. 소녀상 김우성 작가 소녀상 그대로 미니어처가 25,000원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은요 우선은 성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2017년 1월 21일 날 4차 총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마에 땀을 바짝바짝 흘렸습니다.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성원이 위태로운 거죠. 성원이. 우리가 시민운동 한다면서 내부적인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데 지킬 상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성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실넷에는 단체 등록대 1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병원이. 근데 지금은 72명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반이면 37명이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이들 오셨죠? 빈자리에 그 위임장 회원들이 다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적폐청산 못 하실 겁니다. 보이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맞췄는데 지금 위임장과 함께 참석 도합해서 36분이 됩니다. 물론 내가 혹시 회원인가 이렇게 할 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한무갑 선생님, 이정화 대표님 역시는 회원이십니다. 오늘 그렇죠? 실상 회원가에서 쓰신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한 분만 오늘 나가는 길에 회원가입수를 쓰겠다 하는 분 한 분만 손들어 주시면 성원이 되겠습니다. 정현미 선생님 회원가입수 한 장 써주시겠습니까? 회원 아니에요? 안 쓰셨어요? 네, 그러면 정현미 선생님까지 포함 고맙습니다. 두 분에서 38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장이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5차 역신의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나머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회의지를 한번 보시면 시간이 저희가 뒤풀이를 5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날치기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록 작성하기 위한 서기가 필요합니다. 서기를 맡아주실 분 있습니까? 총회회의록 작성. 우리 사회 맡으십니까? 예, 그러면 녹음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래서 문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서기는 우리 유인석 실천위원장님이 맡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보고사항입니다. 우선 2017년 결산 사업과 재정 조직안 뒤쪽에 맨 뒤쪽에 보시면 역시는 사업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학교 보내기 서명전은 371차로 작년 사업에서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보건 비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회 서명은 광주와 봉화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시는 단체 로고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장군의 단지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통일학교, 안중근 평화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한 번밖에 못했네요. 4월 21일 날 사무실에서 5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친일파 25, 소책자 편집회의 이놈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분의 편집위원이 합류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역사 독서 토론이 8월까지 32차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총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강좌를 3번, 6차, 7차, 8차. 그래서 김원흥 의장님, 이덕일 소장님 오늘 가신, 그 다음에 이주환 선생님 모시고 역사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산악회는 부등산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역사의식 설문조사를 작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12월에 결과를 냈는데 어떤 언론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결과가 사장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파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광주에 5월에 가서 조선대국 교양학부 학생들 한 30명하고 역사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의 장만체교육감, 그래서 면담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8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인명사전을 800개 학교에 전라남도는 올해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358개 학교에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총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0만원쯤 되는데요. 수입이 1670만원쯤 되는데 12월에 미수금이 있어서 요거까지 수입을 잡으면 1680. 그 다음에 지출에서는 역시 그 11월과 12월에 요게 사무실 달세입니다. 달세가. 그래서 12월 31일 시점으로 마이너스 85만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회계 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감사님이 오늘 오신다고 출석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보고서만 보내주시고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자료와 관련하여 원장과 공장 잔고 예조 확인한 결과 일치되어 문제없다. 임대료 위지급에 대하여 부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7년 수입은 회비 수입이 예산 대비 52%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별 후원은
예산 대비 32%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사업 수입의 대부분은 대원 수입의 84% 의존에 하여 국가 위탁 사업 등 사업 수입의 다변화를 권고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덤비면 실상 이게 올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지출은 활동비가 총 지출의 44%, 그 다음에 사업비는 23%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오고가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회의비라고 해서 우리 회원들이 사무실에 한 번씩 총회 준비 모입니다. 무슨 1차 실천이다 이렇게 모이면 작년부터는 분명히 개인 지출을 삼가고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용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 회계감사 보고에 이의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는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사업계획. 그 뒤에 넘기시면 올해죠. 올해 사업 수지 예산서에서 사업과 예산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는 2,476만원 잡긴 했는데 예산은 예산이고 계획은 계획입니다.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 애써보겠습니다. 수입에서 회비, 후환금, 과실소득 그 다음에 과실소득에서 사무실 대여료는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쓰시겠다 이렇게 하고 10만원씩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출, 경성비, 예, 경성비는 활동가를 한 사람 더 활동비를 지급하는 활동가를 한 사람 더 구해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래쪽에 목적 사업에서 독서토론, 순회서명, 현장답사, 그 다음에 시민강좌, 역사 집담회, 소책자 제작. 올해는 이 국사와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같이 등장하는 25명, 그러니까 확대하면 50명. 그 이자들을 하나, 둘 챕터로 나눠가지고 책자 제작을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편집위가 지금 3차 3월 7일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책자만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혁신에서는 영향이 미치어서 굉장한 일을 해내는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가 필요한데요. 보시기에 크게 뻥치거나 현실상 타당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고쳐라 이런 의견이 아니시면 원하는 대로 받아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제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그래서 2,476만 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안서는 제가 방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책자 제작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제작과 관련해서 내가 후원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책자에다가 이름을 같이 실어 드릴 생각입니다. 자, 회칙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선 여기 보셨으니까 역시내시 뭐하자고 만든 단체인가 부터 목적 요것만 좀 읽어드리고 통으로 통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시민이 역사의 추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민이 주체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를 스스로 교육하도록 돕는다.
대학 교수님들이 보면 기겁할 노릇이고 아마 이들이 뭔데 이런 소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고 주인이고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2항 우리 단체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회복한다. 3항 올곧은 역사 교육으로서 역사적 자아를 확인하고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견인한다. 일천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역사의 핵심 DNA는 평화인 것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바로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칙은 2014년 1월 18일 날 개정되고 오늘 모차에 3월 3일 모차에 개정을 갖습니다. 이 역신의 회칙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하십니까? 예. 회칙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다음 조직인데요. 네 번째 페이지에 조직을 한번 봐주시죠. 2018년 역시 임원 아닙니다. 대표와 사달 고문의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재현, 서경원, 유재덕, 이종구, 이해동, 장호건, 감사 조기탁, 자문위원 김형근, 김문수, 김문성, 김홍열, 윤중덕, 이주환, 조두구, 재정위원 최시영, 종교위원 김디모데, 책자 편집 김디모데, 김희야, 김홍열, 서정열, 윤선길, 장경선, 김은성, 손민달, 나사달. 그다음 실천위원 김원숙, 김종학, 남산, 유인석, 윤선길, 나사달. 책들 팀장의 윤선길, 산악대장의 남산. 이렇습니다. 2017년 후원하신 분들 성함만, 백수배로 성함만 밑에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앞장에 있는 조직도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총회 아래 대표와 실천위원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는 안중근 평화학교 교과서 분석팀, 역신의 산학회, 교과서 782 소책자 편집이, 지부, 책들, 그다음 친일임명사전, 학교 보내기 서명단을 관장합니다. 2018년 역신의 임원안을 원안대로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 여기 해외 선언을 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우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면 덕수정이라고 여기 정동극장 옆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 2층 식당인데 거기서 우리 하겠습니다. 해외 선언 하기 전에 기념 사진을 먼저 앞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김희아 선배님 가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부탁드렸더니 글쎄 가셨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같이 좀 찍어주시고 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차 여기 쪽에 해외를 선언합니다.